169군 이박으로. 네, 부산 16개 구군의 새로운 소식, 사건, 현안들을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169군 이박으로 오늘은 이루연 리포터가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이루연입니다. 네, 16개 구군 중에 오늘은 어느 구로 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네, 오늘은 서구와 동구로 직접 가봤습니다. 부산의 삼복도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이슈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동구, 영도구, 또 부산 진구 등은 고지대 주민들 이동권 보장과 주요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삼복도로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도심 삼복도로의 이동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또 구의 이야기, 전문가 의견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복도로가 부산만의 독특한 도로잖아요. 한국 전쟁, 일제강점기 이런 아픈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부산 인구는 한국 전쟁을 거치며 28만 명에서 100만 명을 훌쩍 넘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황진욱 교수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부산은 기본적으로 바다랑 산 사이에 이렇게 좁게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평지가 부족하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한국전쟁 당시에 전국에서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왔는데 평지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산 위에 경사진곳까지 올라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산 중턱을 따라서 주거지가 만들어지면서 그곳을 연결하는 삼복도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미 공동체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루연 리포터가 삼복도로에 직접 가봤습니까? 네, 먼저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복도로로 가봤습니다. 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려다봤는데 계단이 너무 많고 가팔라서 이걸 언제 다 올라가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우리 집도 저 계단이 이게 있어 놓으니까는 내가 가서 살지는 못해요. 근데 모란마을 올라가는데 거기서 지금 내가 새를 얻어 갖고 산다니까. 집을 놔놓고 못 들어가고. 오토 타고 여기 가면은 계단 있지, 학교 있는 대로. 그 억수로 위험하거든. 그래 거리 이렇게 하고 간다 얘가. 아니 진짜 다리다 보고 젊었을 때는 그거 모르고 다녔는데 그냥 나이가 먹으니까 다 어렵다 하죠. 힘들다 하죠. 여기 밑으로는 다 계단이에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올라가기 힘들고 내 항상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쉬었다 갑니다. 딱 앉기 좋거든요. 여름에는 특히 더 그렇고. 네, 한 시민분은 집이 있으신데도 무릎이 아파서 다른 집에 세를 주고 살고 계시다고 했고요. 또 삼복도로 중턱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그 집 앞에서 늘 노인분들이 쉬었다가 마저 올라가신다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듣기만 해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저도 이 삼복도로에 예전에 많이 가봤었는데 가면 진짜 계단에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삼복도로에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총 7개로 가장 많은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서구를 먼저 찾았는데요. 시민분들에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이 다니면서요 억수로 이리 돌바위 이리 건너 다녔거든요. 근데 이리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나이가 있죠. 할매들 뭐 다리 아픈데 올라가고 내려가기 편리했어. 지금은 그것만 누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편리해요. 먹고 생기는 거에 pen고 좋지. 지금 그거 타고 다니. 그건 좋지. 버스 타고 다녔지. 편리하지. 좋지요. 좋아.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 네, 설치 이전의 생활이 다리도 아프고 또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뭐 다들 한 마음으로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또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은 당연한 얘기 아닌가 싶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진작 설치가 돼가지고 이런 불편함이 없으셨어야 되는데 참 뭐 좀 죄송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도 물어봤습니다.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자전거이고 뭐이고 막 개고 이런 것이 많이 다니니까 뭔가 모르게 막 불결한 것도 있고 덜렁덜렁 할 때도 이렇게 만나 수리하고 그래요. 못할 때도 있죠. 근데 고장 날 때는 많지.
일주일에 몇 번씩 되는 게. 헬랜드 고장이 잘나서 탈이라. 사람들이 내 것처럼 우리 집처럼 사용해야 되는데 한 번으로 쓰고 말이지 좀 이렇게 좀 그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장이 좀 자주 나는 편이고 또 고장나면 신고하면은 한 30분 이내도 이제 수리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우선 고장과 수리가 잦다, 또 무거운 것들이 실리면서 덜컹덜컹할 때 겁이 난다, 또 사람들이 내 것처럼 소중하게 쓰지 않아서 고장이 잘 난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이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곳에는 고장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지 보완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가장 최초로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동구청에 물어봤습니다. 동구청 소속 이영희 삼복도로 비전 계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아주 가끔씩 멈춤 사고, 갇힌 사고 등이 발생을 하는데 이는 이제 이용객이 운영 시간을 초과해서 탑승을 하거나 버튼을 너무 많이 눌러서 오류가 발생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사고가 생기면 저희가 30분 이내로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갇혔을 경우에는 문을 열어드리고 또 갑자기 이제 운행 시간을 초과해서 탈 때는 운행이 자동적으로 멈추거든요. 네. 원격으로 운행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드문데 이제 이용객이 취객 같은 분들이 버튼을 너무 많이 눌러가지고 애가 갑자기 오류가 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갇혀버리는데 그때는 출동을 저희가 하게 돼 있고. 네, 그래서 구에서 알고 있고 원격으로 해결도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네, 근데 무게 때문에 덜컹거리는 게 시민들에게 느껴질 정도면 뭐 전동 휠체어나 유모차는 탑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동 약자는 더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네, 서구에서 찾은 엘리베이터는 전동 휠체어 탑승자는 탑승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약자일수록 가파른 계단으로는 더욱 더 올라갈 수가 없는 만큼 어쩔 수 없이 탑승하시는 걸 저도 목격을 했는데요. 이걸 금지하면 그분들의 이동권은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금지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구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네, 서구청 한 관계자는 오로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즉 안전상의 이유가 크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찾은 엘리베이터는 전동 휠체어와 유모차, 자전거 등이 모두 탑승 가능했는데요. 금지 표시나 문구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동 휠체어 이런 거는 못 타요? 탈 수 있어. 여긴 탈 수 있어요? 여기는 탈 수 있어.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금지 없어.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79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 빈집이 없던 집이 이제 빈집이 이제 없고 다 사람을 채워졌고 이제 이사를 오니까 주로 젊은 분들 가끔 하면서 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 많지요. 지금 여기도 위에 또 하나 더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하고 뭐 고만 생기 있으니까 고맙게 잘 타고 댕기지. 네, 부산에 최초로 설치된 동구 좌천동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시민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설치 이후에 젊은 사람들도 간간히 이사를 오고 빈집이 채워졌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동 휠체어가 지금 탑승이 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탑승이 불가했던 엘리베이터들도 기술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연구원 도시해양연구실 소속 이화연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설치된 모노레일이나 엘리베이터는 공간 여건상 다소 협소하고 단편적으로 설치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전동 휠체어나 이제 유모차조차 탑승할 수 없는 협소한 구조로 만들어진 경우도 생기고 또 정작 이동 약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삼복도로의 이동 시설도 이제는 단편적인 설치를 넘어서 하나의 체계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마치 지역 내 교통망을 설계하듯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된 구조가 조성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이동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은 필수적입니다. 이동 약자부터 일반 시민 그리고 일부 방문객까지 모두 고려한 설계가 돼야 실질적인 공공성도 확보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자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이동 시설을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공간적인 문제로 쉽진 않겠지만 이젠 단편적인 설치를 넘어서 하나의 체계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실질적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 또 모두를 위한 디자인 적용 등은 필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동구 엘리베이터에서는 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네, 방금 공공성을 갖추려면 누가 얼마나 어떻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동구의 엘리베이터들은 한 번 점검을 할 때 7시간에서 8시간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서구 엘리베이터의 2시간 점검 시간에 비하면 꽤 긴 편이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 정기 점검 날짜는 아니지만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약간 올 시간 잠시 점검만 해도 불편하거든요. 아 힘들어요. 위에 올라가지. 여기 너무 높은데. 와 여기 힘들어. 아이 더워라. 너무 힘들어요? 지금 숨이 차요. 숨이 차서 얘기도 못하네. 숨이 차서 말도 안 나온다. 지금은 뭐 거의 엄마인데 남한 사람이 사니까 힘들어 죽을라 안 합니까? 어서 다니도 또 한참 걸어요 동네는. 좀 불편한 점은 이제 올 같은 날 이 불편한 점이 많지. 걸어 올라가지요. 네, 시민분들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높은 계단을 일일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걸어 올라가기에도 숨이 너무 차서 중간에 쉬었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이런 것들이 좀 보완되면 정말 좋은 대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특히 동구에 사시는 분들은 부산에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가장 오래 이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셨을까요? 네, 안 그래도 현재 동구에서는 4-5개 삼복도로 이동시설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추가로 설치될 때 어떤 점이 좀 보완되면 좋을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또 여기 뭐 비가 오면 좀 이렇게 좀 피할 곳이 실제로 이제 옆에 없고 밑에는 피할 곳이 없거든요. 우리는 전시 삼복도에 산다 이가. 삼복도에 살면은 계단을 조금 이렇게 얕게 해주면서 한비 쪽에는 계단이고 한비 쪽은 구루마를 좀 싣고 가는 거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게 나추가 우리 비 오면 비 안 맞고 뭐 그게 추가가 좋지. 네, 비 피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셨고요. 또 고장이나 점검 등의 이유로 이용을 못할 때도 있다 보니 가파른 계단을 좀 더 완만하게 또 경사면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엘리베이터 설치 외에 삼복도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해당 내용은 부산연구원 도시해양연구실 소속 이화연 박사에게 마저 듣고 오겠습니다. 삼복도로처럼 지형이 특수한 지역에서는 특정 시설 하나로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지역에 수직 이동 수단을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생활권 단위에서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수평 이동을 보완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절된 보행로를 연결하고 또 경사 구간을 완화하거나 마을과 주요 생활 거점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보행 중심의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보행 환경 정비와 수평 이동을 보완하는 방식이 꼭 병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 아까 시민 목소리에도 제대로 된 길이 없다. 계단이 좀 완만하면 좋겠다. 길이 중간에 끊겨 있고 차도랑 인도랑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이 같이 꼭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삼복도로를 끼고 있는 구 중에 올해 처음으로 설치를 진행하는 구도 있습니까? 네, 아직 한 대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구는 많지만 그중에서 설치 예정인 곳 딱 한 곳 있었는데요. 영도구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삼복도로 주민 생활권 개선 사업도 전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영도구청 소속 재해옥 도시재생팀장에게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전체적인 생활권 개선도 여러 구에서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류현 씨가 실제로 여기 삼복도로 가서 시민들 만나보고 하니까 어땠어요? 네, 우선 삼복도를 보고 있으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이동이 어렵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또 부산에서 2016년부터 설치가 되어 오고 있는데 아직 설치 계획이 없는 구에서는 꼭 한번 검토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미 시설이 있는 곳들은 좀 구조적인 교통망처럼 더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의 목소리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얼마나 높게 해놨는지 우린 내일 다리 아파서 그거 올라가도 못해. 이게 차 다니는 길도 없고 해준다고 하더니만은 정책 돈이 모자라서 못하니 어쩌니 하면서 싸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살게끔 해줘야지. 만들어주면 그건 좋지. 그 뭐 재정이 없는가 한번 얘기했는데도 뭐 소식이 없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좀 만들어주세요. 영주동에서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생기면 좋지. 요 전신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시장을 보든지 그러면은 택시를 안 타면 못 와요. 예, 이동은 생활의 기본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일정 수준으로 부산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여기에 꼭 닿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1699군 2박으로에서는 서구와 동구, 영도구, 부산대의 삼복도로의 경사형 엘리베이터 현황 그리고 실태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류현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이류현 씨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